안녕하세요. 요즘 IT 인프라 말이죠. 직접 구축하기보다 외부에서 빌려 쓰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. 이게 다 클라우드 컴퓨팅 덕분인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클라우드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볼게요. 준비되셨죠? 네, 안녕하세요. 클라우드 컴퓨팅은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 기술을 쓰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죠. 오늘은 특히 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랑 또 어디에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배포 모델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요. 여러분이 그 차이를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서비스 모델부터 가볼까요? 이게 자료 보니까 피자의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. 재밌던데요. 첫 번째가 IaaS, 서비스형 인프라. 이건 그 피자 도우나 소스 토핑 같은 재료만 딱 받는 건가요? 오븐은 우리 집에 있어야 하는 거고. 아, 네. 그 비유 괜찮네요. IaaS는 클라우드 사업자, CSP라고 하죠. 이 CSP가 서버, 스토리지, 네트워크 같은 정말 기본적인 IT 자원만 빌려주는 거예요. 가상으로요.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 가상 주방에 OS나 앱 같은 걸 직접 다 깔고 관리해야 하는 거죠. CSP는 그 밑에 깔린 물리적인 장비, 그러니까 진짜 오븐 같은 하드웨어 관리만 책임지고요. 아하,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자유도는 높은데 운용체제 관리나 보안 패치 같은 건 다 사용자 몫이 되는 거예요. 쓴 만큼만 돈을 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은 적고요. 그렇군요. 자유랑 책임이 같이 가는 거네요. 그럼 다음 PaaS, 서비스형 플랫폼은 5분까지 빌려주는 식당 같은 건가요? 그럼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겠는데요? 네, 정확합니다. 파스는 그 IaaS 인프라 위에다가 운영체제, 데이터베이스, 개발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개발 환경, 완비된 주방까지 다 빌려주는 모델이에요. 그러니까 개발자는 진짜 애플리케이션 코드 짜고 관리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. 오, 진짜 편하겠네요. 네, 인프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개발 속도나 효율이 확 올라가죠. 실제로 요즘 작은 팀들이 복잡한 서비스 막 빨리 내놓잖아요. 그 배경에 이 폐지가 있다는 분석도 많아요. 와, 개발자들한텐 진짜 매력적이겠어요. 그럼 마지막, 사스, 서비스형 소프트웨어. 이건 그냥 완성된 피자 배달시켜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 맞죠? 우리가 쓰는 웹메일이나 클라우드 드라이브처럼요? 네, 바로 그거죠. 사스는 CSP가 아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관리하고 운영까지 다 하면서 사용자한테는 인터넷으로 그냥 서비스만 딱 제공하는 거예요. 여러분은 로그인해서 쓰기만 하면 끝. 설치나 업데이트 이런 걱정 전혀 없죠. 제일 편하네요, 진짜. 가장 편리하죠. 근데 이제 편리함 대신에 사용자가 뭔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적어요.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는지, 서비스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다 CSP한테 달려 있다는 점도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. 네, 그렇군요. 서비스 모델은 이제 좀 감이 잡히는데요. 그럼 이게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느냐. 그 배포 모델도 중요하겠어요. 자료에 보니까 퍼블릭, 프라이빗, 하이브리드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이것도 어떻게 다른 거예요? 네, 배포 모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. 이건 아마존 웹 서비스, AWS나 구글 클라우드,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아주 큰 CSP들이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용자, 여러 기업이 이걸 같이 쓰는 방식이에요. 아, 공유하는 거군요. 네, 누구나 쓰기 쉽고 필요할 때 자원을 확 늘리거나 줄이기도 편하고 그래서 비용 효율적일 수 있죠. 특히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사용자 수가 막 들쭉날쭉할 것 같은 서비스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두 번째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데요. 이건 이름 그대로 특정 조직 하나만을 위해서 전용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환경이에요. 자기네 데이터 센터 안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CSP한테 우리 전용 공간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. 아, 우리 회사 전용 클라우드 같은 느낌이네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보안이 아주 중요하거나 규제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금융기관이나 정부 같은 곳에서 많이 쓰죠. 근데 아무래도 전용이다 보니까 초기 구축 비용이 들거나 또 직접 유지 보수해야 하는 부담은 좀 클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. 그럼 퍼블릭은 편하고 싼데 좀 불안할 수 있고 프라이빗은 안전한데 비싸고 관리 부담이 있고 뭔가 이걸 좀 섞을 순 없나요? 딱 중간 지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네,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. 퍼블릭 클라우드랑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. 오,
연결해서요? 네, 두 환경 사이의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저렇게 옮길 수 있게 기술적으로 구현해서요. 작업 성격에 따라서 더 유리한 쪽을 골라 쓰는 거죠. 예를 들면 아주 민감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프라이빗에 넣어두고 웹사이트 운영이나 빅데이터 분석처럼 확장이 중요한 작업은 퍼블릭에서 돌리는 식으로요.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둘지 이걸 잘 정하는 전략 자체가 요즘 기업 경쟁력이 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. 와, 되게 똑똑한 방식인데요? 그렇죠.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 이건 좀 특별해요. 특정 산업 분야의 규제를 같이 지켜야 한다거나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처럼요. 어떤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여러 조직들이 인프라를 같이 만들어서 쓰는 모델이에요. 아주 흔하진 않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협업이 꼭 필요할 때는 꽤 효과적인 대안으로 얘기됩니다. 와, 정말 생각보다 훨씬 선택지가 다양하네요. 서비스 모델 3가지랑 배포 모델 4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, 이게 정말 중요하겠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딱 정해진 답은 없고요. 우리 조직의 목표가 뭔지, 예산은 어떤지, 또 기술 수준이나 보안, 규제 같은 요구사항들, 이런 걸 다 따져보고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야 해요. 예를 들어 아까 자료에서도 봤는데 어떤 의료 분야 기업이 비용 아끼려고 섣불리 퍼블릭 사스를 썼다가 데이터 관련된 규제 문제로 오히려 더 골치 아팠다는 사례도 있거든요. 아, 그런 위험도 있군요. 네. 그러니까 잘못 선택하면 비용만 날리는 게 아니라 보안 사고나 서비스 중단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.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 네, 오늘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모델들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.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는 그럼 어떤 모델 조합이 제일 잘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. 또 앞으로 이 클라우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우리 일하는 방식이나 생활이 또 어떻게 바뀔까, 이런 상상도 재밌을 것 같아요. 혹시 나중에는 이 모델들 경계가 더 희미해져서 정말 우리 각자한테 딱 맞는 나만의 클라우드 레고 조합 같은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요?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.